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2024년 임금 협상을 위한 준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단체 협약 체결에 따라 변경된 지부 복지비 지급 내용 전해드립니다. 4월 3일 수원역에서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건설노조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공동사업단 현장 순회 투쟁이 4월 4일 진행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문화제가 4월 13일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의 활동과 투쟁 소식을 전해드리는 격주 소식 7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조합원 최미진입니다. 내년도 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 임금협상 준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와 임금 협상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해당 사업장 게시판 등에 교섭 요구 사실에 관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 이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건설노조는 사용자 단체와 본격적인 임금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2025년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쟁취를 위한 이번 임금 협상에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년 단체 협약 체결에 따라 3월 1일부터 조합원 동지들에게 지급되는 지부 복지비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30만 원의 복지비가 지급됩니다. 본인 또는 자녀 결혼 시 30만 원, 그리고 출산 축하금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본인 사망 시 지급되던 100만 원과 본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8주 이상 일을 못할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 50만 원은 동일합니다. 복지기금은 10인 이상 조합원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매월 20만 원을 출연해 조성됩니다. 4월 3일 수원역에서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김태범 전략조직 총괄사업단장 동지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불법 하도급과 중간 착취가 만연한 건설 현장을 건설노조가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주제로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용 조합원의 나도 할 말 있다 들어보겠습니다. 말에 앞서 이것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 여느 젊은 청년처럼 전 사회와 정치를 잘은 모릅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싶은 그저 평범한 건설 노동자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려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누구를 짓밟고 그 위에 서야만 하는 삶 속에서 불공평한 사회를 탓하고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조차 할 여력이 없습니다. 전 제 자신에게 현용아 행복하냐? 라고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마다하고 변해가는 지금의 세상 속을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를 알게 해준 건설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며 그나마 속칭 내가 노가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건설 직종에 속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구나 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 현장은 제가 처음으로 건설 현장에 들어왔을 때인 2010년도의 모습으로 점차 다시 속칭 노가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일찍이 뛰어든 젊은 청년 노동자들은 내 집 앞에 새로이 건설 현장이 생겨도 일할 수 없는 지금의 건설 현장은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고 건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저 돈으로만 대우하는 여느 시다업계 사장들과 장사치보다 못한 건설사 관계자들을 보며 이래서 건설 쪽은 비전이 없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생 마지막으로 가는 직업이라는 오명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나의 생과 삶을 결정하지 않고 인력 장사를 하며 서로 이윤을 주고받는 건설 관계자들과 도급 팀장들은 자격도 안 되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와 건설 생태계를 위협하고, 건설 직종에 뜻이 있는 젊은 청년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은 작은 기회마저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들도 엄연히 똑같은 육체 노동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모두의 삶의 터전인데 말이죠. 자기 살 자기가 깎아먹는 정말 바보 같은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건설 노동자들도 여느 직장처럼 한 분 한 분 해당 관계자나 면접을 통해 고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설 노동자가 우리 건설 현장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자격은 되는지, 현장 경영은 어떻게 되는지, 기능도는 어느 정도인지, 안전의식과 안전작업을 그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4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자격을 갖춘 많은 건설 노동자가 지금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 현장은 막연한 불법 하도급과 미등록 대체 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땅의 아파트값과 지방 외곽의 땅의 아파트값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는 금으로 된 망치로 작업을 합니까? 또 지방 외곽에서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들만 쇠로 된 망치로 작업을 합니까? 왜 건설사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쏙 빠져나가고 추락, 충돌, 협착, 전도, 감정 등의 위험이 도사리는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어디서든 묵묵히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노임탄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 지붕이 무너지고 건물 바닥에서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는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수원 시민 여러분,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건설 노동조합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 펜스 안쪽은 다른 나라 세상이고 건설 현장 펜스 밖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브랜드 건설사가 건물을 짓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건설 현장 안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일용직으로 하루 이틀 쓰다 버려지는 노가다가 아닌 수많은 건설 노동자의 삶의 의미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응원해 주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주축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대선 산업개발 투쟁 관련 항소심 선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식 수석 부지부장 동지와 유창수 전 사조직위원장 동지는 기존 2년에서 6개월이 감형되었지만 1년 6월에 실형이 확정되어 여전히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합니다. 건설노조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공동사업단 현장 순회투쟁이 4월 4일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사업단은 오전 5시 30분 용인 역북동 서희 현장 집결을 시작으로 이천 백사지구, 동탄 신도시, 오산 세교 2지구, 수원 영통 GS 현장까지 순회하며 가열차게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수도권 남부지역본부는 이후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힘차게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남한나 동지가 많은 지지 속에 선전했지만 아쉽게 국회에 입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저지와 권리박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했지만 기존 거대 양당 정치와 위성 비례정당의 꼼수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내내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실태와 건설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등 최선을 다해 싸워준 남한나 동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건설노동자 남한나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알려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비례위성정당 같은 가짜 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를 넘지 못했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힘찬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국회 안에서 펼치고자 했던 정치를 국회 밖에서도 동지들과 함께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건설노조 탄압을 박살내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투쟁! 중대재해와 시민재해를 은폐하고 12구 이태원 참사 조사를 방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가 4월 13일 오후 1시 30분 4.16 세월호 참사가족 협의회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주최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투쟁들이 이어져 왔지만 중대재해와 시민재해는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김호중 지부장 동지는 현장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건설노조 탄압으로 더 많은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문화제가 4월 13일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오부터는 거리 공연 및 체험 부스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본 행사에서는 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전국의 4,160명이 만든 시민 합창이 50인의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져 웅장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과 안전한 사회를 열어가자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우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맞잡은 손 더 굳게 맞잡고 부들거리는 다리에 다시 힘을 주고 뚜벅뚜벅 걷고 또 걸어갈 것입니다. 안산건설기능학교에서 청년 전문건설 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훈련 내용은 형틀목공 기본 과정으로 도면, 레벨, 계단 등 현장 맞춤형 실습 훈련입니다. 참여 대상은 훈련 신청일 기준 만 20세에서 40대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훈련은 하루 6시간 40일 과정으로 진행되며 훈련 수당은 하루 16,000원씩 총 64만 원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에도 훈련 수당이 지급되며 실업급여 구직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건설기능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지원자를 모집 중인데요. 2,300명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혈액검사, 갑상선, 위장검사, 초음파 검사 등 기본 검진과 MRI, CT, 대장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 선택 검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분들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전화 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셋째 주, 넷째 주 주요 일정입니다. 4월 16일 지부 임시 대의원 대회, 4월 17일 송내역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 4월 19일 경기 지역 한전본사 순회투쟁, 4월 22일 지부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4월 23일 경기 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4일 안산 촛불문화제, 4월 25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동절 투쟁문화제.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올해로 10주기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주 뒤 또 다른 소식으로 동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격주 소식 최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우리의